루안다가 자신들의 미래를 건 국가 개혁 프로젝트를 한국의 통째로 맡겼습니다. 무려 10억 달러 프랑스는 150년 식민지 경험을 내세웠고 중국은 20억 달러라는 통 큰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고 기술력을 무기로 들고 나왔어요. 하지만 루안다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건 없이 함께 해준 나라는 오직 한국뿐이다. 도대체 35년 전 한국이 루안다에서 무엇을 했기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굶주린 아이에게 건넨 쌀 한 주미. 10억 달러의 결실로 돌아온 그 놀라운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챕터 1장 아프리카 대륙 한복판에서 벌어진 조용한 전쟁. 한 나라의 미래를 건 무려 10억 달러 프로젝트를 두고 세계 최강국들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미국, 중국, 프랑스, 그런데 유독 눈길이 가는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모든 나라가 자국의 위신을 걸고 뛰어든 이 경쟁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쩌면 그 답은 이미 40년 전에 정해졌을지도 모르죠. 저는 루안다 공화국의 재무차관 장바티스트 유에 마리아입니다. 2024년 루안다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 전체를 디지털 기술로 바꾸는 토탈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루안다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마지막 도전이자 기회였죠. 사실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도 1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어떤 이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더 이상 디지털 전환 없이는 루안다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전 세계가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건 프랑스였습니다. 본론의 그룹이 앞장서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장 잘 안다며 자신만만하게 나섰죠. 그들의 제안서는 무려 20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표지에는 루안다 미래 100년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죠. 프랑스 대표 단장 피에르 두보는 우리는 루안다의 언어도 문화도 그 무엇보다 루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합니다. 그러며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중국도 만만치 않았죠. 3년 안에 루안다를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국영 기업들이 총출동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대표 단장 리웨이밍의 첫마디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돈은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케냐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아프리카 전역에서 성공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사례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부티의 항만, 나이지리아의 철도, 앙골라의 도시 개발. 모든 것이 중국의 자본과 기술로 만들어진 거대한 결과물들이었습니다. 이에 질세라 미국의 거대 컨설팅 회사들도 가세했습니다. 맥킨지, 보스턴 컨설팅, 딜로이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무기로 내세웠습니다. 맥킨지 파트너 제임스 워커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80개국에서 디지털 전환을 성공시켰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최신 기술과 월스트릿의 금융 노하우를 모두 제공하겠습니다. 미국의 제안은 정교했습니다. 단계별 로드맵, 위험 관리 방안, 투자 수익률 분석,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우리와 함께하면 루안다는 아프리카의 실리콘밸리가 될 것입니다. 회의실은 연일 북새통이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키관리로 몰려들었고 정부 청사는 마치 국제회의장 같았습니다. 주변 호텔은 예약이 꽉 찼고 공항에는 전용기들이 줄을 섰습니다. 언론들도 연일 이 소식을 대서 특필했죠. 모든 제안이 화려했고 모든 약속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모든 국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프랑스의 150년 경험, 중국의 막대한 자본, 미국의 첨단 기술. 어느 것 하나 포기하기 아까웠거든요. 정부 내부 회의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 쪽에 기울었습니다. 돈이 가장 많으니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외무부 장관은 프랑스를 선호했습니다. 그래도 오랜 파트너 아니겠습니까? 언어도 통하고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루안다에게 가장 좋을까? 단순히 돈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기술이 좋다고 해서 우리에게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조용히 손을 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오는 그들의 정장에 달린 굽기는 작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함을 품고 있었죠. 바로 대한민국. 한국의 제안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무장했다면 한국은 두툼한 실무 계획서를 가져왔습니다. KT가 통신 인프라를, 현대건설이 스마트시티를, 삼성 C&T가 종합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코이카가 기술 전수와 인력 양성을 약속했죠. 한국 대표 단장 박민수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화려한 약속보다는 실현 가능한 계획을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하고 성공한 모델들입니다. 해외 사례도 포함되어 있고요. 하지만 첫 장에선 솔직히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규모도 작고 제시한 금액도 적었거든요. 한국이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정부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대표단의 발표를 들으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한국은 함께 만들어 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모두과 과거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루안다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박 차관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루안다를 돕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루안다와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강점은 우리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느낀 어려움과 기쁨을 루안다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35년 전 굶주림으로 죽어가던 아이에게 쌀 한 줌을 건네준 한국인의 손길, 그리고 그때 들었던 따뜻한 목소리. 오늘은 밥 먹었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그 한국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살 수 있지만 신뢰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경험은 전수할 수 있지만 진심은 흉내낼 수 없다는 것을. 한국은 35년 전부터 이미 루안다와 함께였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동반자의 마음이었죠. 이제 그 마음에 답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어느 나라와 협약을 맺어야 할 것 같냐고요?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시 질문이 돌아왔죠. 이유가 뭔가?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나라와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1차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일주일 후 6개의 나라 중에 드디어 최종 후보 3개국이 발표됐습니다. 프랑스, 중국, 그리고 한국. 이 세 나라가 루안다의 미래를 두고 마지막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죠. 2차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저는 각국의 제안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번엔 겉모습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을 파헤쳐볼 차례였거든요.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펼쳐진 서류들은 산더미였습니다. 프랑스 제안서를 먼저 열어봤습니다. 계약 조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루안다 정부는 향후 20년간 모든 통신사업권을 프랑스 기업에 우선 제공해야 한다. 주요 인프라 관리권은 프랑스 전문가들이 담당한다. 기술 이전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정보통신부 장관 이냐미레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또 다른 예속이네요. 하지만 프랑스 측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추가 미팅에서 피해를 2번이 말했죠. 우리는 150년간 아프리카를 경영해 왔습니다. 루안다 식민지 시대의 경험이 오히려 우리의 강점이에요. 어떻게 이 대륙을 발전시켜야 하는지 가장 잘 알거든요. 그의 표현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경영이라는 단어 식민지 경험이 강점이라는 발상. 과연 이들이 루안다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제안서는 프랑스와는 달랐습니다. 숫자로 가득했죠. 20억 달러 투자 5년 내 완공, 중국 노동자 1만 명 파견 모든 것이 규모와 속도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세부 조건을 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모든 자재는 중국에서 수입해야 한다. 핵심 기술의 현지 이전은 불가하다. 대출 상황이 어려울 경우 해당 인프라는 중국이 관리한다. 기획재정부 차관 무카물 엔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조건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겠는데요. 중국 대표단과의 2차 미팅에서 리웨이밍이 강조했습니다.
돈은 정말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전체에 이미 2천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루안다는 우리의 소중한 자본 파트너가 될 거예요. 자본 파트너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의 관계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반면 한국의 제안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얇았습니다. 의외였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루안다 기술자 5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6개월간 연수 제공, 모든 기술은 단계적으로 현지로 이전, 10년 후 루안다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한국의 이익이 아닌 루안다의 자립. 외무부 장관 비루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르네요. 마지막 장에서 끝났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대등한 파트너로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갈렸습니다. 일부 관료들은 프랑스의 경험을 신뢰했고 또 다른 이들은 중국의 자본력에 매료됐습니다. 몇 날 며칠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 애선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는 우리 언어도 통하고 문화도 비슷해요. 우리를 경험해 봤기도 하고요. 중국은 당장 필요한 돈을 다 줄 수 있잖아요. 자금이 끊길 일은 없습니다. 한국은 규모가 너무 작은 것 아닌가요? 저는 조용히 각국 제안서의 핵심을 정리해 봤습니다. 정말 기술과 돈만이 중요한 걸까요? 과거를 되돌아보니 답이 보였습니다. 사실 지금 이 회의실에 앉아있는 날고긴다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강대국들이 루안다에 와서 무엇을 했는지요. 자원만 가져가고 떠난 식민지 배국들, 화려한 약속만 하고 사라진 원조 사업들, 조건부 지원으로 우리를 올캄 N 국제기구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과거에도 한국은 말없이 기술과 경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보냈거든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루안다 사람들과 함께 밭을 갈고 함께 씨를 뿌리고 함께 결실을 거뒀죠. 가치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습, 이게 진짜 동반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답답해질 무렵 농업부 장관 게르트루드 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건 뭘까요? 당장의 이익일까요? 아니면 진정한 발전일까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가수 장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우리 마을에 온 외국인들을 봤죠. 어떤 이들은 와서 사진만 찍고 갔고 어떤 이들은 돈만 주고 갔어요. 하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와 함께 살면서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했어요. 그 어떤 이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코이카 직원들, 농업 전문가들, 의료진들. 그들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아준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옛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5년 전 마을에 처음 도착한 코이카 차량. 흰 바탕에 태극기가 그려진 그 차에서 내린 한국 사람들. 그들이 가져온 건 단순한 구호물품이 아니었습니다. 노인 한 분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대통령 자문위원인 알베르 무라동고 어르신이었죠. 80세가 넘은 분인데도 정정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기억해요. 1990년대 내전 이후 우리나라가 정말 절망적이었을 때 말이에요. 어르신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때 서구 열강들은 뭘 했죠? 프랑스는 내전을 방관했고 미국은 관망만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우리와 함께 다시 시작했거든요. 어르신이 천천히 일어서셨습니다. 과거 운동 내에 퍼지던 우리가 외치고 다녔던 그 단어 기억나십니까? 코리아 정말 기억 안 나십니까?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루안다 곳곳에서 가장 많이 들렸던 외국 이름이 바로 코리아였거든요. 농촌에서는 코리아살 코리아 농법이라고 불렀고 도시에서는 코리아 병원, 코리아 학교라고 부르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곳에서 한국 사람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번 선택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것을, 과거와 미래를 잇는 역사적 결정이라는 것을, 기술은 살 수 있지만 신뢰는 살 수 없습니다. 돈은 빌릴 수 있지만 진심은 빌릴 수 없어요.
한국은 35년 전부터 이미 그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30년 전 1994년 루안다 대학살이 끝난 후 루안다는 말 그대로 폐허였습니다. 100일 동안 100만 명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상처투성이었죠. 사는 게 아닌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때 저는 15살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은 채로 먹을 것을 찾아 헤매던 아이였죠. 남은 입을 끓여서 배를 채우고 빗물을 받아서 목을 축이던 그런 나날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차가 도착했습니다. 흰색 차체에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인 깃발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태극기인지도 몰랐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피부색이 신기했어요. 백인도 흑인도 아닌 처음 보는 황갈색 피부.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서툰 키냐 로안다오로 물어오라고. 안녕이라는 뜻이었죠. 그가 바로 김영수 박사님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선생님이 된 분이었어요. 김 박사님은 30대 중반의 농업 전문가였습니다. 코이카에서 파견된 기술협력 전문가로 오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그냥 김 박사님이었어요. 김 박사님이 처음 하신 일은 놀라웠습니다.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갑자기 농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끝났습니다. 정신 차리고 이제 다시 살아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와서 뭔가 해주겠다고 하네. 어차피 며칠 있으면 떠날 거야. 외국인들은 다 똑같아. 그런 시선들을 받으면서도 김 박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마을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직접 밭을 갈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셨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김 박사님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다른 외국인들처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하려고 하셨거든요. 더러운 흙을 만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땀에 젖어서 일하시는 모습.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김 박사님께 다가갔습니다. 워낙 배가 고파서 어디 먹을 게 없나 싶어서였죠. 김 박사님은 저를 보시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이해야, 오늘 밥은 먹었니?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내전 이후 누군가가 제게 밥 먹었냐고 물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김 박사님은 가방에서 자신의 점심이었던 주먹밥을 꺼내주셨어요. 한국식 김밥이었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김 박사님을 따라다녔어요. 아침에 밭에서 일하시는 것도 보고 오후에 마을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도 봤죠. 저녁에는 간단한 한국어도 가르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처음 배운 한국어 3마디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김 박사님이 가져온 씨앗들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쌀, 옥수수, 콩. 예전보다 훨씬 잘 자라는 품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김 박사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머물면서 도우려 한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코이카에서 보낸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했습니다. 의료진 박순자 선생님, 교육 전문가 이철수 선생님, 모두 자신의 일처럼 루안다의 재건에 매달렸어요. 박순자 선생님은 마을에 작은 진료소를 만드셨습니다. 전쟁 상처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현지 의료진도 훈련시키셨죠.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의료가 탄탄해야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다고 말이죠. 이철수 선생님은 학교를 다시 열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그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전쟁 고아였던 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연필과 공책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을 잊을 수 없습니다. 김 박사님은 제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어요. 너는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국어도 더 가르쳐 주셨죠. 내가 크면 루안다를 위해 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고마운 말씀인 줄만 알았습니다. 설마 제가 정말로 정부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3년이 지났을 때 김 박사님의 임기가 끝났습니다. 코이카 파견 기간이 만료된 거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서운해했어요. 떠나시는 날 김 박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바티스트, 너는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된다. 언젠가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야. 넌 특별해. 그때까지 열심히 하렴.
그리고 작은 봉투를 주셨어요. 안에는 학비와 한국어 교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준비한 거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김 박사님이 떠나신 후에도 코이카의 지원은 계속됐습니다. 농업 기술자들이 바뀌어가며 오셨고 의료진과 교육 전문가들도 꾸준히 파견됐어요. 하지만 김 박사님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그래도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키갈리 대학교에 입학했고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계속해서 한국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서울대학교로 유학도 갔어요. 한국에서의 인연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김 박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고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직접 볼 수 있었거든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루안다보다 가난했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김 박사님은 그때 서울대 농대 교수가 되어 계셨어요. 저를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잘 컸구나. 아버지처럼 자랑스럽다. 김 박사님과의 대화에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한국이 루안다를 도운 이유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다는 것. 과거 한국도 전쟁의 아픔을 겪었고 세계의 도움을 받아 일어선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도 한때는 가난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니 참된 게 날씨대니 허자래 날씨인찬 거니 이렇게 됐지. 사실 안 힘들었다고는 말할 수 없단다. 루안다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김 박사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루안다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정부에 입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단 공무원이었지만 열심히 일하해서 조금씩 승진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재무차관이 되었습니다. 35년 전 굶주렸던 그 아이가 이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교육이었고 희망이었고 믿음이었습니다. 너도 할 수 있다는 격려였죠. 그 기억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김 박사님이 처음 물어보셨던 그 말 밥은 먹었니?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어요. 한 인간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었습니다. 그 관심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았고 이제는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줬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루안다에 남긴 진짜 유산입니다. 쌀 한 줌, 연필 한 자루 그 작은 시작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오늘의 선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각자의 과거 이야기를 마치자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관료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루안다 전체의 이야기예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루안다에 남긴 발자취들을 코이카를 통한 농업기술 전수, 의료진 파견 교육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정신적 유산을 한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서로 돕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감정적 결정에 동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죠. 차관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감정만으로 10억 달러짜리 프로젝트를 결정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각국 제안을 냉정하게 비교 분석해 봤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프랑스, 중국, 한국 세 나라의 제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표였죠. 먼저 프랑스를 보겠습니다. 확실히 아프리카 경험은 많아요. 150년간 이 대륙에서 활동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경험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제가 제시한 데이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가 관여한 아프리카 개발 프로젝트들의 성과 분석, 대부분이 실패하거나 지속 가능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세네갈의 다카를 신도시 프로젝트 10년째 미완성, 코트디부아르의 항만 개발 부채만 남기고 중단, 카메론의 철도 현대화 기술 이전 없이 프랑스 의존만 심화, 정보통신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식민지 방식의 개발이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파트너가 아닌 시장으로 보고 있어요. 자신들의 기술과 제품을 팔기 위한 고객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이번에는 중국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돈은 확실히 많아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떤가요? 스리랑카의 한반토타 항구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건설해준 항구가 믹 때문에 결국 중국에 넘어간 사건. 파키스탄, 라오스, 몰디브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반복됐죠. 이른바 부채 함정 외교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한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다가 나중에 갚지 못하면 해당 시설을 넘겨받는 거예요. 재무부 차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제안서를 자세히 보면 비슷한 조항들이 있어요. 상환 불가 시 인프라 관리권 이전 같은 내용들이요. 이제 한국 차례였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저는 한국의 해외 개발 협력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베트남의 IT, 단지 조성 인도네시아의 스마트 시티 구축, 우즈베키스탄의 농업 현대화 모든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현지의 자립 능력을 키워줬어요. 한국 방식의 특징은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에 있습니다.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베트남 사례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도와준 호치민시 IT 단지가 이제는 베트남 IT 산업의 중심지가 됐거든요. 베트남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개발 협력입니다. 도움을 받는 나라가 결국 스스로 서게 만드는 거죠. 외무부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규모 면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작지 않나요? 맞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요. 하지만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은 훨씬 높습니다. 저는 투자 대비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개발 협력 프로젝트들은 적은 투자로도 큰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게다가 한국은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기술 독점을 주장하지도 않고 과도한 이익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때 농업부 장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농업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한 경험이 있는데 정말 달랐어요. 다른 나라들은 자기네 제품만 쓰라고 하는데 한국은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보건부 장관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의료 장비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은 현지 기술자들을 훈련시켜서 우리가 직접 유지 보수할 수 있게 해줬어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관료들도 한국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프랑스나 중국에 비해 국제적 영향력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다른 강대국들의 견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는 정당한 우려였습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 한국의 존재감은 프랑스나 중국에 비해 작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장점일 수 있어요. 한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정치적 야욕이 없거든요. 순수하게 경제 협력과 기술 교류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뜻이죠. 대통령께서 깊이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각국의 장단점은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루안다의 미래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30년 후 루안다가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즉시 답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요.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말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정해진 것 같군요. 대통령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에게 기수도 경험도 진심도 보여줬습니다. 한국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지만 모두가 옳은 선택이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35년 전 굶주렸던 그 아이가 지금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정이 바로 자신을 키워준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라는 기이한 운명. 김 박사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공부를 포기하면 안 된다. 언젠가 루안다를 위해 일할 수 있을 거야. 그 예언이 이렇게 현실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세계는 놀랐습니다. 돈이 아닌 기억이 권력이 아닌 진심이 선택받은 날이었거든요. 프랑스와 중국은 경악했고 한국 대표단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한국이 선택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었죠. 양국은 더 자세한 협상과 실무진 견학을 위해 루안다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각 부처 장관들과 기술진 10명이 한국으로 향했어요. 20년 만에 다시 가는 한국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죠. 제가 유학했던 20여 년 전에 한국과 현재의 한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공항부터가 미래 도시 같았어요. 자동화된 시설들, 스마트 게이트, AI 안내 서비스, 이 모든 게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KT 부사장 김태수님이 직접 마중 나오셨어요. 루안다 대표단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10일간 알찬 시간이 될 거예요. 첫 번째 방문지는 세종시였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시티 모델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죠. 버스로 이동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의 절반이 전기차였습니다. 심지어 버스도요. 신호등마다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는 실시간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20년 사이에 바뀐 거라니 정보통신부 장관 이내미레마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KT 김 부사장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도 이런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다 보니 가능했습니다. 세종시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 시스템처럼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교통, 전력, 상하수도, 통신이 모두 통합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세종시청에서 브리핑을 받았는데 놀라운 점이 많았어요. 시민불편 신고는 AI가 1차 처리해서 평균 해결 시간이 2시간입니다. 전력 사용량은 실시간 최적화로 20% 절약하고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률은 75%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보건부 장관 무카부칠라가 질문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5년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에 완성됐어요. 5년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이 있었기에 가능했겠지만 그래도 희망적이었어요. 두 번째 방문지는 판교였습니다. IT 기업들이 밀집한 테크놀베리 지역으로 네이버, 카카오, SK CNC, NC소프트 같은 한국 대표 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이죠. 도시 자체가 하나의 디지털 생태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삼성 CNT의 관계자로부터 스마트 시티 기술과 인프라 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루안다에 제안하는 시스템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키 관리의 미래 모습이었어요. 스마트 교통 시스템으로 연결된 도로들, 효율적인 전력 관리 시스템, 통합된 행정 서비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현지 기술자들이 필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 이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삼성 담당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줬습니다. 1단계로 루안다 기술자 50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6개월간 연수를 실시합니다. 2단계로 한국 전문가들이 루안다에 가서 현지에서 기술을 전수해요. 3단계로 루안다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게 바로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완성품을 팔아주는 게 아니라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 세 번째 방문지는 평택의 스마트 물류단지였어요. 현대건설이 만든 최첨단 물류시설이었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무인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옮기고 있었거든요. 이 시스템 하나로 물류 처리 시간이 50% 단축됐어요. 현대건설 담당자의 설명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희는 기술을 독점하지 않아요.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전수되도록 하는 게 저희 방식입니다. 농업부 장관 가수가 깊이 공감하며 말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진짜 파트너십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견학 일정 중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곳에서 30년 만에 김영수 박사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거든요. 김 박사님은 이제 68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어요.
백발이 성성하셨지만 미소는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저를 보시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박티스트 정말 잘 컸구나. 그 한마디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35년 전 굶주렸던 아이가 이제 국가의 재무차관이 되어 선생님을 다시 만나다니. 박사님 덕분입니다. 박사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김 박사님은 제 어깨를 다독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야. 나는 단지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이고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추억 루안다의 변화, 그리고 미래의 계획까지 루안다도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증명했잖아요. 김 박사님의 말씀에 제가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증명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루안다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견학단의 다른 분들도 각자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루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기억나요? 그때 한국인에게 씨앗을 받고 그걸로 대학까지 간 아이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배운 건 시스템보다 정신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루안다에 남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신 함께한다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한국 정부에서 환송 만찬을 열어줬어요. 외교부 차관님이 인사말을 하셨습니다. 루안다와 한국의 인연은 3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루안다를 도왔다면 이제는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답사를 했습니다. 과거 한국이 우리에게 씨앗을 줬다면 이제 우리는 한국과 함께 나무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 씨앗 하나가 지금은 국가를 변화시킬 열매가 되어 있으니까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10일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단순히 기술을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새로운 꿈을 꾸게 된 시간이었어요. 루안다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1960년대 최빈국에서 2025년 최고의 선진국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적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인천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질서정연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10년 후 키갈리의 반도 저렇게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까?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그리고 다음 세대 루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겠다고. 35년 전 받은 쌀 한 줌의 은혜를 이제는 10억 달러의 협력으로 갚을 때가 온 것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날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니 비서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차관님, 프랑스 대사관에서 긴급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도 오늘 중으로 만나자고 하네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이 공식 발표된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말이에요. 먼저 프랑스 대사관으로 갔습니다. 피에르 브리노 대사가 직접 나와서 맞아줬어요. 평소보다 훨씬 정중한 태도였습니다. 차관님, 먼저 한국과의 협력을 축하드립니다. 시작부터 의외였어요. 분명 화가 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대사님. 사실 저희가 오늘 만나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과의 프로젝트에 프랑스도 참여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직접적인 견제가 아니라 협력을 제안하는 것이었죠. 어떤 형태의 참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가진 아프리카 경험과 한국의 기술력을 결합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저희는 추가 자금 지원도 가능합니다. 브리노 대사가 서류를 건네줬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제안하는 한 블루안다, 3자 협력 방안이었어요. 한국의 기술에 프랑스의 자금과 경험을 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부 조건을 보니 함정이 있었어요. 주요 의사결정은 프랑스가 주도한다. 핵심 인프라 관리는 프랑스 기업이 담당한다. 사실상 한국을 하청업체로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부대사님, 이건 협력이 아니라 한국을 이용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브리노 대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차관님,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프랑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에요. 한국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대사님, 저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루안다의 자립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예요. 루안다가 과거에 한국의 도움을 받으셨다는 건 압니다. 물론 차관님도 도움을 받으셨겠죠? 하지만 개인적 감정과 국가적 이익은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신뢰를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라고 말하다니. 대사님,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과 신뢰의 문제예요. 면담을 마치고 중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왕밍산 대사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차관님,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너무 작아요. 루안다의 꿈에 비해서 말이죠. 다급해진 중국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기존 1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규모를 늘리고 금리도 더 낮춰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공사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가능합니다. 중국의 건설 능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역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단 한국과의 계약은 취소하셔야 합니다. 중국은 독점 파트너와만 일하거든요. 왕밍산 대사가 좀 더 압박했습니다. 차관님,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중국이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두 나라 모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조건만 보면 매력적이었어요. 더 많은 돈, 더 빠른 공사, 더 큰 규모. 그날 저녁 정부 내부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이 모두 모였어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제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제안한 적은 우리가 처음일 겁니다. 그 정도 재정이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정보통신부 장관도 비슷한 의견이었습니다. 프랑스와의 3자 협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의 기술에 프랑스의 경험을 더하면 시너지가 날 수도 있잖아요. 회의실 분위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장관들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혹시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요?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다면 재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장관님들 조건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과거 사례들을 보세요. 지금 중국이 제시한 조건들 5년 후에도 그대로일까요? 외무부 장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만약 우리가 거절하면 다른 보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프랑스나 중국의 경제 제재 같은 것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두 나라의 영향력은 실제로 막강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농업부 장관 가수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차관님 말이 맞아요. 지금 흔들리면 앞으로도 계속 흔들릴 거예요. 보건부 장관도 동의했습니다. 저도 차관님 의견에 찬성합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회의는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마지막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모두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말이에요. 더 많은 돈인가요? 아니면 진정한 발전인가요? 당장의 이익인가요? 아니면 지속 가능한 미래인가요? 대통령의 말씀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나라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갈등을 정리했습니다. 비록 일부 장관들은 아쉬워했지만 최종 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프랑스와 중국 대사관의 답변을 전달했습니다. 제안해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저희는 한국과의 협약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두 나라 모두 실망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중국은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심의 힘은 결국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었거든요. 그날 밤 김영수 박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사님, 저희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박사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바티스트, 내가 35년 전에도 올바른 선택을 했잖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 것처럼 말이야. 이번에도 끝까지 버텨라. 진짜 파트너라면 어려울 때 더 가까이 와줄 거야. 박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35년 전 굶주렸던 아이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신념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오히려 확신이 더 강해졌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다는 것을 드디어 그 역사적인 날이 왔습니다. 대한민국 루안다 간 10억 달러 개발협력 협약 체결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이번 체결식에는 양국의 고위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대통령과 총리 외교부 장관이 참석하셨고 저희 루안다에서는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참석했죠. 35년 전 이 나라에서 받은 한 줌의 쌀이 이제 10억 달러의 협력으로 돌아오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루안다보다 가난했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비결을 이제 우리 루안다에도 전수해주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체결식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사인할 계약서는 단순한 비즈니스 문서가 아니었어요. 35년간 이어진 두 나라의 우정을 공식화하는 역사적 문서였습니다. 한국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인상 깊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차관님, 이번 협력은 한국이 루안다를 돕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도 아프리카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었고, 루안다는 선진 기술을 도입해 발전을 가속화하려 했으니까요. 서로가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진정한 협력이었어요. 체결식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양국 국가가 연주됐고, 이어서 각국 대표들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인사말이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35년 전 한국이 루안다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오늘 그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서 새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제는 함께 숲을 만들어가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희 대통령도 답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한국이 보여준 진심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협약은 그 진심에 대한 루안다의 답변입니다. 드디어 서명 순서가 왔습니다. 제가 먼저 서명했어요. 패널 들고 제 이름을 쓰는 순간 지난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굶주렸던 어린 시절, 김 박사님과의 첫 만남 한국 유학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서명을 위해 준비된 과정이었던 것 같았어요. 한국 측 대표도 서명을 마쳤습니다. 10억 달러 규모의 협약이 공식적으로 체결되는 순간이었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디지털 인프라 구축, 오지통신망, 데이터 센터, 스마트 시티 시스템. 둘째, 교통 시스템 혁신, 전기버스 도입, 지능형 교통 시스템, 도로 인프라 개선. 셋째, 의료시설 현대화, 스마트 병원 건설, 의료 장비 지원, 의료진 연수. 넷째, 교육 역량 강화, IT 교육센터 설립, 기술자 양성, 한국 유학 프로그램. 다섯째, 농업기술 혁신, 스마트 농업 시스템, 농산물 가공시설, 농업 전문가 파견. 하지만 이 협약의 진짜 가치는 숫자에 있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조항은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본 협력의 목표는 루안다의 자립 능력 강화이며 10년 후 루안다가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게 바로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의존성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독립성을 키워주는 것. 체결식 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는데 그중 하나가 기억에 남아요. 차관님, 프랑스나 중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35년 전부터 이미 우리의 파트너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진심을 보여줬어요. 이번 협약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오래된 우정의 연장선입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었어요. 10억 달러라는 금액이 다른 나라들의 제안보다 적은데 아쉽지 않으신가요?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협력의 질이 중요합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발 협력 아니겠습니까? 기자회견을 마치고 저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사인한 계약서에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빚을 갚는 행위이자 미래를 함께 그리는 선언이었어요. 35년 전 굶주렸던 아이에게 쌀 한 줌을 건네준 그 손길. 오늘 10억 달러 협약서에 사인한 이 손. 같은 손이지만 얼마나 다른 의미를 갖게 됐는지. 다음 날 인천공항에서 한국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35년 전에는 한국에서 도움을 받아 떠났고 20년 전에는 배우기 위해 왔다가 떠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파트너로서 새로운 약속을 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전용기가 이륙하면서 내려다본 한국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질서정연하게 뻗어 있는 도로들, 반듯하게 서 있는 건물들, 곳곳에서 반짝이는 불빛들. 10년 후 루안다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곳곳에 적힌 구체적인 계획들, 단계별 실행 방안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루안다의 자립이라는 목표.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계약이 아니었어요. 35년간 이어진 신뢰의 결실이었고 앞으로 35년을 이어갈 새로운 약속이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10억 달러로 갚는다는 것. 물론 돈으로 따질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 진심만큼은 충분히 전해졌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국과 루안다가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미래의 첫 페이지가 오늘 쓰여진 것입니다. 2025년 현재 키갈리. 계약 체결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루안다는 정말로 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서 그 변화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교통 시스템입니다. 키갈리 시내 주요 도로에 새로운 교통 신호가 설치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 도입된 거죠. 이제 신호등이 실시간으로 교통량을 분석해서 신호 시간을 조절합니다. 교통부 장관 무바라키라가 흥미진진을 했어요. 출퇴근 시간이 30% 단축됐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정말 크네요. 전기버스 충전소도 하나둘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범 운영으로 3대의 전기버스만 도입했는데 시민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조용하고 깨끗한 버스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한 시민이 말했어요. 이제 정말 선진국에 사는 기분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뻐요. 현재 추가로 20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026년까지는 키갈리 시내버스의 50%를 전기버스로 바꿀 예정이에요. 병원 분야의 변화도 놀랍습니다. 키갈리 중앙병원에 한국의 최신 의료 장비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MRI, CT, 초음파 장비들이 차례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술 전수였어요. 한국에서 의료진 5명이 파견되어 현지 의료진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장비 사용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단과 치료의 전 과정을 함께 경험하고 있어요. 중앙병원 원장 무카마나가 감탄했습니다. 한국 의료진들은 정말 다르네요.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아낌없이 가르쳐줘요. 우리 의사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키갈리 대학교의 IT 교육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최신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학생들의 열정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급격히 늘었어요. 코리아라는 단어가 다시 류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말했어요. 한국에서 인턴십을 하고 싶어요. 한국의 기술을 직접 배워서 우리나라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3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코리아가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는 거죠. 농업 분야의 변화도 의미가 깊습니다. 키갈리 외곽에 스마트 농업 시범 단지가 조성되고 있어요. IoT 센서로 토양과 날씨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농업 환경을 유지하는 시스템입니다. 농업부 장관 가수가 전기 브리핑에서 발표했어요. 시범 단지의 수확량이 기존 농법보다 40% 증가했습니다. 이 기술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과거에는 외국 기술이라고 하면 막연히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함께 일하면서 현지 기술자들을 교육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었어요. 강의실에서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체득하는 방식이었거든요. KT에서 파견된 김성민 팀장이 말했습니다. 루안다 기술자들의 학습 능력이 정말 뛰어나요. 몇 달만 같이 일해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들이라면 충분히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첫 번째, 연수생 100명이 한국에서 6개월간 교육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들이 중심이 되어 현지 기술 확산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인 젊은 엔지니어 장클로드가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완벽을 추구한다. 팀워크를 중시한다는 정신을 배웠습니다. 이게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인 것 같아요. 중소기업들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한국의 품질 인증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루안다 기업들이 국제 기준에 맞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코이카와 루안다 기준기구 RSB가 함께 진행하는 ICT 표준화 사업의 성과였습니다. 800만 달러 규모의 이 사업을 통해 루안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요. 한 중소기업 사장이 감격해 했습니다. 이제 우리 제품도 유럽에 수출할 수 있게 됐어요. 한국식 품질 관리 시스템 덕분입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한 건 아닙니다. 아직 시작 단계라 많은 도전 과제들이 남아 있어요. 기술자 부족 문제가 가장 크죠. 급속한 발전 속도에 비해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과 연습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산 관리도 쉽지 않습니다. 10억 달러라는 큰 금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철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해요. 매월 한국과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하니까 더 빠르고 더 큰 변화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루안다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며칠 전 시골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차관님, 우리 손자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대요. 한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네요.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35년 전 절망에 빠져 있던 루안다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제 루안다 아이들은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발전된 나라에서 공부하고 고향에 돌아와서 나라 발전에 기여한다는 꿈을 완공된 결과물이 아니라 바뀌고 있는 과정에 우리가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진실되고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변화하고 있는 루안다. 한국이라는 진정한 파트너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 10년 후, 20년 후 루안다는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5년 전부터 함께 해온 믿음직한 동반자가 계속 함께 할 테니까요. 쌀 한 줌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두 나라의 아름다운 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어요. 2025년 오늘도 키관리 어딘가에서는 한국 전문가와 루안다 기술자가 함께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지만 같은 꿈을 꾸면서 말이에요.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우리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루안다와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쌀 한 줌으로 시작된 우정이 이제 두 나라 모두의 번영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말입니다.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보여준 진심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준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